안녕하십니까.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얼마 전 60대 한인 여성이 라크레센타 자신의 집 앞에서 흑인 남성에게 총격을 받고 피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디선가부터 미행을 한 뒤에 강도 살해를 했을 가능성도 있고 해서 여러 면에서 커뮤니티의 관심을 끌고 있었는데, 이 사건 발생 직후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자칫 미궁 속으로 빠지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용의자가 다행히 체포되었습니다. 체포에는 과학 수사가 한 몫을 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그 과학 수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황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사건 개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이 사건 그리고 시작하죠. 네, 지난 8일 저녁 8시 40분쯤 라크레센타 2900블락 몬트로즈 애비뉴에 위치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올해 67살의 오혜순 씨가 총격을 받아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직후 차량을 타고 도주했고요. 피해자 오혜순 씨는 상체에 한 발의 총격을 받아서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네, 그냥 총격 한 발에 완전히 절명을 하고 말았는데, 이 지역 라크레센타라고 말씀하셨는데 관할하는 경찰은 라크레센타는 경찰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셰리프가 합니다만은 어떻게 여기 중간 지점인지 글렌데일 경찰국이 관할을 하는 거죠 지금? 맞습니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네, 집값도 비싸고 부촌인데다가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여겨졌던 곳이라 한인을 비롯한 주민들의 충격이 더 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많은 한인들이 빨리 범인을 좀 잡아내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한 달이 아직 안 지났는데 맞습니다. 생각보다는 범인이 빨리 체포됐어요, 용의자가. 네, 그렇습니다. 글렌데일 경찰국은 지난 17일 연방 마셜 지역 태스크포스 팀과 합동 수사를 벌여 숨진 오혜순 씨 살해 용의자를 LA 다운타운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는 사우스 LA에 기반을 둔 갱 멤버 올해 20살 흑인 남성 데본 화이트로 확인이 됐는데, 조사 결과 화이트는 과거 저지른 중범죄로 집행유예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데본 화이트. 그런데 굳이 따지자면 흑인입니까? 그렇습니다. 네, 사우스 센트럴 지역에 이제 있다 그러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용의자를 비교적 빨리 체포하게 된 글렌데일 경찰국의 그 수사 과정, 이런 게 지금 재미있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글렌데일 경찰국의 신속한 대응 때문으로 평가되는데요. 글렌데일 경찰국은 사건 발생 직후 연방 마셜 지역 태스크포스 팀에게 합동 수사를 의뢰합니다. 네,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아무래도 증거와 화이트의 신원 확보가 어렵다 보니 글렌데일 경찰국은 최첨단 과학 수사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글렌데일 경찰국에는 과학 수사와 관련된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연방 마셜 지역 태스크포스 팀과 합동 수사를 결정합니다. 글렌데일 경찰국은 먼저 사건 현장의 CCTV를 정밀 분석한 뒤에 데본 화이트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제가 글렌데일 경찰국의 화이트 로버트 서전트를 만나봤는데요. 네. 한번 보시죠. 네, 얘기를 들어보죠. Collect evidence such as fingerprints, DNA, ballistic shell casing, and our crime lab was able to use the forensic evidence to identify the suspect. 네, CCTV 다행히 있었는데요. 네. 이 한밤중이고 해서 사실 CCTV에서 제대로 신원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았을 텐데 맞습니다. 그래도 파악을 했네요. 네. 이어 사건 현장에서 수집된 정보들, 그러니까 증거들을 취합을 하는데요. 감식을 통해 지문과 DNA 등 용의자의 흔적들을 추출합니다. 이렇게 취합된 증거물들을 토대로 용의자 신원을 확인한 결과 올해 20살의 데본 화이트로 드러난 겁니다. 네, 이렇게 그냥 짧게 이황 기자가 확 얘기하니까 그냥 굉장히 쉽게 체포한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만은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이 증거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요번에 글렌데일 경찰국이 많이 애를 먹었다는 후문입니다. 예.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체포를 하게 된 겁니까? 네, 사실 신원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이제 소재지가 파악이 되지 않으면 체포가 불가능하죠. 그래서 합동 수사팀은 용의자 화이트의 이름으로 된 휴대폰 번호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뭐 번호 확보에 성공한 수사팀은 이제 화이트의 번호를 추적해서 도청을 하는데요. 도청에 성공하고 화이트가 LA 다운타운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입수합니다. 네, 그 도청을 뭐 그냥 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 이제 법원의 허락을 받고 했겠죠. 맞습니다. 네. 사실 이 과정이 정확하게 뭐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힘들겠습니다만 네. 이제 일반적으로 봤을 때 화이트의 통화 내용에서 LA 다운타운의 주소가 드러났거나 아니면은 이제 수사 당국이 발신지와 수신지 확인을 통해 화이트가 머물던 은신처 정보를 얻은 것으로 추측됩니다. 네, 통화 시간이 오래되면 GPS를 통해서 충분히 발신지나 수신지를 찾아낼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얘기를 좀 더 들어볼까요? 네, 들어보시죠. On Thursday, the 17th, we were able to track down the suspect using his cell phone, and we were able to arrest him and take him into custody. 네, 이어 수사팀은 현장을 급습해 화이트 체포에 성공을 한 겁니다. 불과 15일 만에 검거였습니다. 네, 15일이면 다른 사건에 비해서 비교적 빨리 체포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밤중에 그렇게 조용한 그런 주택가에서 목격자도 없이 단순히 이제 CCTV서부터 밑바닥부터 시작을 한 건데 맞습니다. 빨리 체포를 했어요. 그 중간에 그 얘기를 이한 기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중간중간에 과학 수사가 많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과학 수사가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예, 다른 예가 물론 있겠죠. 좀 들어주세요. 네, 대표적인 예로 3년 동안 LA 한인타운에서 이제 강도 행각을 벌이던 흑인 무장 강도 패트릭 와킨스 체포 작전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한인타운에서 발생한 사건. 맞습니다. 네. 3년 전입니다. 네. 용의자 와킨스는 지난 2011년부터 3년 동안 LA 한인타운 웨스턴 애비뉴에서 권총으로 한인을 비롯한 주민들을 위협해 강도 행각을 벌여왔는데요. 일명 웨스턴 강도라고 불릴 정도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맞아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두문불출하다 보니 체포가 힘들었는데요. 이 때문에 경찰은 3년간 증거물을 취합해 DNA를 채취했고 분석 결과 용의자 와킨스임이 드러난 겁니다. 또 과학수사에서 와킨스가 지난 2011년 11월에 매춘부 3명을 잔혹하게 살해했던 용의자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 때문에 와킨스의 혐의에는 강도에 살인까지 더해서 무려 53건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네, 참 이 DNA 채취라는 거 뭐 요즘 뭐 그거 갖고 대단한 과학 수사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문제는 이제 그렇게 다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해서 이걸 매치시키는 그런 기술이나 이런 게 참 대단한데 자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체포된 그 데본 화이트라는 용의자 지금 어디 있습니까? 네, LA 카운티 검찰은 화이트를 살인과 강도 그리고 총기 소지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이에 더해 화이트는 전과가 있는 갱 멤버에게 적용되는 특수 갱범죄 혐의도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화이트의 인정신문은 다음 달 6일 열릴 예정이고요. 한편 글렌델 경찰국은 오해순 씨의 살인 사건과 연루된 다른 용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지속적인 수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또 다른 용의자가 있을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있다면 꼭 잡아주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슈를 준비하면서 좀 더 전문가적인 의견을 얻기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저의 친한 친구이자 LAPD의 루터넌트로 근무 중인 지인에게 물어봤습니다. 범인을 잡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라고 물었더니 답이 왔습니다. 1번 초동수사, 2번 현장의 증거 보존, 그리고 3번이 과학수사라고 하더군요. 자, 되짚어 보겠습니다. 1번 초동수사. 이황 기자가 얘기했죠. 글렌데일 경찰국이 사건 초기 즉각 연방수사팀과 합동수사를 결정했다고요. 초동수사를 빠르게 잘한 것 같습니다. 2번 현장 증거 보존 상태 여부. 다행히 현장 상황을 담은 그 사건에 CCTV가 있었다라고 했죠. 그리고 3번 과학수사. 한밤중 흐릿한 CCTV 영상의 그 성공적인 복원과 지문 감식, DNA 확인, 그 이후의 신원 확인, 휴대폰 번호 확인, 그리고 도청에 이은 은신처 주소 확보. 저의 친구가 얘기해 준 1, 2, 3번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졌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의 지속적인 관심입니다. 이 여러 가지가 함께 이루어낸 결실이라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실종된 일레인 박씨 사건 등 많은 한인 관련 미제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 우리 함께 관심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이황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